자, 여름철 꿀벌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외부 기생충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발화응애와 중국 가시응애를 그 방면에 대한 방면이라기보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6월 초에 이제 채밀이 다 끝나고 대부분 이 채밀 지역에 따라서 음, 유밀 밀원식물이 있는 기간 동안 채밀을 하고 그 전후에서 꿀벌 응애 방제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채밀이 일단 끝난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꿀벌 관리는 한 두 종류가 되겠는데 우선 내년을 위해서 인공분봉을 해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지난 강의 때 잠깐 언급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생충을 관리해야 되는데 외부 기생충 중에 이제 발화응애 그리고 중국 가시응애가 있는데 이 두 녀석은 막 꿀벌에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채밀군과 인공분봉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밀군은 아직까지 이제 꿀을 좀 우리가 채밀을 해야 되니까 음, 다른 약재를 쓰는 것보다도 응애류들이 수펄집을 더 선호하니까 수펄집을 이용한 방법을 치밀하는 동안에 이제 사용하는 해서 그 대부분의 응애 개체수를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요. 분봉군이라 하면은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분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살비제를 써가지고 월동 전에 충분한 세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봉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화학적 살비제, 플루발리네이트라든가 아미트라제나 뭐 이러한 것들 혹은 식물성 에센스 오일이라든가 개미산이나 뭐 유연산, 뭐 호박, 옥살산 같은 유기산을 쓴다든가 최근에는 이제 벌에도 해가 없고 또 그 꿀에도 문제가 안 되는 생약제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꿀벌의 개체수의 변동과 꿀벌 응애 증식하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꿀벌의 개체수는 요게 6, 60 곱하기 1000이니까 6만. 6월 달에 가장 개체수가 많다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어서 월동을 하고 다시 봄이 되면은 또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비해서 꿀벌 응애류는 이 경우는 이제 발화응애를 얘기하고 있는데 5월 5월부터 급속 증가하기 시작해서 6월, 7월, 8월에 엄청난 증가를 해서 이제 9월, 10월에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보기에는 저 꿀벌수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100배에 해당되는 거고 꿀벌은 1000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꿀벌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미드로그 페이스에 있는 이 시기에 초기에 아, 응애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로아응에는 이제 이렇게 개딱지처럼 생겨가지고 성체에 붙어서 성체에 붙어서도 이제 그 체액을 빨아먹는데 예전에는 벌들도 그 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림프라 그러는데 그보다도 그 응애들이 빨아먹는 거는 그 지방체 조직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하고 그 지방체가 그 꿀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역에 있어서 그리고 꿀벌의 그 건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질병,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것들, 그 날개 불구 바이러스라든가 기타의 바이러스를 매개해 가지고 벌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그 해로운 그런 기생충, 외부 기생충이죠. 특히나 애벌레가 번데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밀개를 한 그날 뛰어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산란을 하고 증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지방체를 빨아먹죠. 그러니까 이 얘들이 벌들이 건강하게 탈피를 해야 되는데 변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죠. 거기다가 아, 여러 가지 병으로 옮겨줘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성봉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기생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체에 붙어서도 이렇게 그 빨아먹다가 지방체 체액을 빨아먹다가 이제 다른 벌한테 튀어가서 올라탄다든가 해서 또 계속 전파되죠. 그래서 요 도해를 한 것을 보면은 밀개하기 전에 에, 밀개하기 바로 직전에 일로 그 소방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응에는 이제 청각과 시각이 없지만 그 예민한 후각 그리고 다리의 털, 그 감각이 예민한 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뛰어들어가서 공개하기 직전에 소방을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수컷을 낳고 그다음에 그 암컷알을 낳고 그러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암컷벌의 소방에 뛰어들어가서는 이제 5개 암컷알을 이제 산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음, 뛰어들어가서 이 애미가 그 여기 번데기 유충을 물어갖고 구멍을 내요. 그럼 새끼 응애가 약하니까 구멍을 내갖고 그 체액을 빨아먹도록 지방체에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제 상처를 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렇게 하다 보면은 사주기 벌이 그 생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4주마다 2배로 증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배로.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2배,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놈은 이제 성충에도 기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충이 돼서 나올 때 매달려갖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퍼뜨리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수컷은 이제 나오질 않는다 그럽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이제 소멸하죠. 그래갖고 수정된 수컷, 암컷이 또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다른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서,
이 녀석들의 그 꿀벌의 그 지방체를 계속 빨아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슈퍼를 좋아하니까 있나 볼 때 간단하게 볼 때는 슈퍼칩을 뜯어서 살짝 섞어서 끄집어내면은 고기에 이렇게 빨간 놈들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주 발견되면 이제 감염이 좀 심하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펄방을 이용해서 대부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수펄방은 그 수펄은 일벌보다 며칠 더 사이즈도 크고 그 성충이 나오는 기간 그러니까 그 봉개돼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꿀벌응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수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초 광을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나머지 다 수펄집을 짓게 되는데 얘들이 수펄집이 다 이렇게 봉개되면은 그때 통째로 잘라서 버리는 거죠. 뭐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닭이 있으면 닭장에 넣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다만 다른 벌들이 여기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자른 건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한 4분의 1 정도 잘라서 계속 그 부분을 띄어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익산 천연양봉원에서 그 수풀 소비를 이용해서 진드기를 잡는 그런 콘텐츠의 유튜브를 이제 올려낸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국 가시응해가 또 있어요. 되게 이제 외국의 문헌들을 보면은 발화응에 대한 자료들은 많은데 중국 가시응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시응해가 또 지금 동남아 쪽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퍼지는데 우리나라에는 1993년도에 이 이놈들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필리렉스 종인데 여기 보면 여기 암컷, 요 수컷으로 이제 형태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 아마 암컷이 좀 사이즈가 커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놈들도 우리나라에도 199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점점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중국 가시응에 대한 그 연구 자료도 많이 나올 걸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중국 가시응해가 감염된 것을 보면은 이제 봉개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어나야 될 놈들이 이거 속에서 그냥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일본들이 알아채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이제 돌을 뜯어냅니다. 공개된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부적병이나 그 곰팡이에 의한 뭐 속고병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음, 손상 외모로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이것만 뜯겨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드러내면은 결국은 여기에 다시 빈자리에 이제 내용물이 산란하겠죠. 그래서 듬성듬성 치밀하게 산란이 가야 되는데 듬성듬성 이 벌들이 자라니까 아주 쇠약해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봉군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은 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본계 소방에서 나온 지 하루 이틀 지나면 죽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소방 안에서만이 그 생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번데기 그 중국 가시응애가 변태하는 그 과정들을 찍었는데요. 지금 저기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김동원 박사님의 논문에서 그 발췌한 그림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그 번데기에 그 피해를 입혀서 날개불구 바이러스병을 전파시켜갖고 날개가 이제 그 불구가 된 벌들이 나오죠. 그 이놈들이 비행기에서 날개를 띄어버린 비행기가 뭐 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죠. 이게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게 매달려서 이제 그 나오게 돼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봉기하기 직전에 소방으로 또 뛰어 들어가서 이 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죠. 그리고 태국에서 찍은 사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시응에 피해를 입은 그 전형적인 모양새를 보면은 이게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또 산란되고 변태가 돼야 되는데 듬성듬성 중간중간 죽어서 다 끄집어내니까 영어로 뭐 스파티 브루드 패턴이라는데 흩뿌려져서 그냥 여기저기 그러니까 꿀벌들이 이제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 또 이런 것들 구석구석 이렇게 그 공개된 데가 뚫려져 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끄집어내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수축관 뿌린 것처럼 음, 이렇게 군데군데 그리고 이제 소방이 열려 있는 상태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뭐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요. 요 막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빨리 움직이는 또 중국 가시응애의 그 성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김동원 박사의 논문 그림인데요. 어, 발화응애의 경우에는 큰 상처를 큼직하게 내는데 요 중국 가시응애의 경우는 짜잘한 상처들을 여러 개를 내는 거죠. 여기 유충도 보이고요. 그래서 날개불구 바이러스나 네, 영벌이 까맣게 돼서 죽는 거, 블랙킨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응애입니다. 그래서 중국 가시응애나 발화응애는 꿀벌에 있어서는 이제 만병의 이제 근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로운 것들이죠.